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어느덧 9월 모의고사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9월 모의고사에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수능 비문학의 선택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비문학 선택지를 따지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쪼개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일단 선택지를 읽어야겠죠. 이 읽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가 몇 문단에 있는지 또는 지문의 앞부분에 있는지 중간 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 정보의 위치를 추적해내는 거, 이 정보가 아마도 이 부분쯤에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해석해내는 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몇 문단이면 몇 문단, 앞부분이면 앞부분 그 위치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선택지는 참이야, 이 선택지는 거짓이야. 참이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택지로 판단하실 거고, 거짓이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판단을 하시겠죠. 이 과정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 이상 분들이면 올해 치셨을 6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과 선택지인데요. 현재 선택지를 보시면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정 이론이 이런 이론이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무의식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과정 이론이 몇 문단쯤에 있었지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실제 지문 전체를 보시면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대놓고 2문단, 3문단쯤에서 설명을 했었네 라고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맞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셔서 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선택지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넣은 박스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의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금 과정 이론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지금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는 해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지문에서는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 바깥은 어렵다라고 했죠. 이 말은 안에서는 해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 지문의 다른 맥락과 함께 합쳐서 보면 이게 더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택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선택지들을 연구해 보니까 선택지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00% 선택지, 두 번째는 50% 선택지, 세 번째는 0%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듣고 뺏겨온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눠지냐면, 지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진짜 복사해서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지. 그게 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지문에 있는 말을 절반만 사용하고 절반은 새로운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새로운 말을 만들 때 이 50% 선택지가 되고요. 절반 또 새롭고 나머지 절반 또 완전히 새로운, 즉 선택지 전체가 지문에 없는 말로 구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PTSD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지를 느리게라도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 인력은, 여기서 주어 끝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주어겠죠. 크기가 같겠군.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에서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을 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논하는 문장이 이 빨간색 밑줄 치는 이 문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m인 질점으로, 같은 질점으로 한정을 해서 논의를 한 게 아니고요.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라고 논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다르고 여기는 질량이 같아요. 상황이 다르죠, 지금. 근데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만류 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는 같죠. 그래서 선택지의 절반 부분은 지문이랑 내용이 완전히 같고요. 선택지의 절반 부분은 지문이랑 내용이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선택지가 제가 아까 100%, 50%
0% 제가 말씀드린 50% 선택지예요. 50% 선택지. 지문의 말과 선택지의 말이 50%만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러프하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지문은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이 있는데 둘의 만류인력은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선택지는요. 지구의 M, 태양에서 M인 질점은 만류인력이 같다. 이 두 개는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를 만나셨을 때 주어 부분이 지문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니까 이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지문에 있는 다른 정보를 끌어와서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원래는 보기가 추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나서 보기에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막 그림을 그려서 푸세요.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서. 근데 애초에 사고력이 안 좋으면 그림을 그려서 이걸 판단할 지능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능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하니? 지금 이 두 부분이 같죠. 그리고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지문의 정보에 근거해야 되죠. 그러면 이 선택지가 참이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죠? 얘가 같아야 되죠. 이 두 개가 같다는 정보가 지문 안에 있는지를 제가 찾아요. 즉 선택지가 반으로 잘랐을 때 절반은 지문이랑 같고 절반은 지문이랑 달라.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말이 같을 수 있는 조건이 지문 안에 다른 정보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노리고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문과 선택지의 말이 50%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첫 번째겠죠. 이 인지 자체를 못하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풀이법 자체를 못 쓰겠죠. 이 인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마도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지문과 선택지가 같은 말이 사용된 문장을 찾아야 돼요. 특정 문장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를 찾았죠.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을. 그리고 지문과 선지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다른 부분이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있나? 있으면요. 지금 좀 더러운데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지문 안에 있으면 이 선지는 참이 되겠죠. 근데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지문에 아무 데도 없어. 그리고 보기에도 없어. 만약 보기 문제면은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셔서 못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지를 반으로 자르고 공통적인 부분을 포함한 문장을 찾아서 선택지에서 지문이랑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동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어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는 거를 개극혐하거든요. 다른 강사분들이 그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 풀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고력이 좋지도 않고 그림을 그려서 뭔가 이해하는 거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면 이런 풀이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풀이 과정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면 영상 보다가 다 끄시고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파일에 적어놨으니까 영상 다 보고 나셔서 막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만약에 50%만 이 50%짜리 선택지면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해보시길 권장해요. 이런 유형의 50%짜리 선택지는 전체 선택지 중에서 10%에서 20% 정도가 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문제 그리고 5개의 선택지, 총 85개의 선택지를 한 시험에서 판단하셔야 되면 8개에서 16개 정도가 50%짜리 선택지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전에서 8개에서 16개의 선택지 있죠. 얘네가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얘네가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제3의 정보를 조건을 내가 해석해내서 찾아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꽤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미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그냥 그리셔서 푸세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그림이 아니라 활자로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기출 분석하실 때 이 풀이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지금 거의 80일 내외가 남아있는데 80일이면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별표 100개 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유형이 크게 3개였잖아요. 100%, 50%, 0%. 그러면 0%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그리고 0%인 게 나오긴 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또 올해 모의평가로 가져왔어요. 심지어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근데 이거 다 읽어보신 지문이니까 제가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지문에서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바나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을 다루는 문장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없어. 그러면 이 선택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명시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른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얘거든요. 그게 얘예요.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자, 그런데 지금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나나를 베어내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가 변화된 그림자의 모양이겠죠. 즉 얘랑 얘가 같은 말이겠죠. 근데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이 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은 아예 판단할 그게 없어요. 간혹 해설에서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했을 때 표지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설입니다. 도입은 돼요. 과정 3도. 근데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도입은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입 안 됐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해설이 틀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선택지를 보시면 이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화된 그림자의 모양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완성이 되죠. 그러면 과정 3이 틀린 거죠.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해서 도입된 표지니까. 과정 1과 2가 교차해서 도입된 게 과정 3에 전달된 게 얘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지문 안에 없어요. 지문 안에 없습니다. 지문 안에 그 어떤 정보로도 없는 거를 새롭게 선택지로 구현한 거예요. 이 유형은 한 시험에서 5개 이하로 나옵니다. 5개 이상 나온 적이 5개년 기출 중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5개 이하로 나왔고 쉬운 수능일 때는 3개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문학 한정이에요. 문학이랑 그 선택 영역 빼고 비문학 한정으로 했을 때 5개 이하. 보통은 3개 이하로 나오는데 그러면 되게 적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 보류하세요. 부탁입니다. 보류하세요. 선택지를 봤는데 앞에 내용을 확인해도 지문 안에 없어. 뒤에 내용을 확인해도 지문 안에 없어. 보류하고 다른 선택지 4개를 판단하는 게 더 빨라요. 그게 훨씬 빨라. 왜냐면 다른 선택지 4개는 100% 선택지거나 50% 선택지일 거 아니야. 걔는 판단하기 쉬워. 걔네 중에서 만약에 답이 있으면 그냥 그거 답으로 찍고 이 선택지는 별표를 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오면 그때 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 여러분들이 이런 0%짜리 선택지 완벽하게 판단하려고 해서 30초에서 40초 써서 판단에 성공해봤자 시간 낭비야. 한 선택지에 만약에 20초 이상 할당해. 그러면 맞춰도 손해예요. 아니 문제를 평균적으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지문 읽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5문제라는 가정하에 80분이면 한 문제에 평균적으로 1분 30초 내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선택지를 20초 정도 쓰면 20 곱하기 5 하면 100초잖아요. 한 문제를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20초로 풀면 5개 선택지 기준으로 1분 40초가 돼서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맞춰도 손해야. 근데 솔직히 다른 4개에서 확실한 답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고 다른 4개가 너무 확실하게 답이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 찍고 별표 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때 봐. 보류해.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찾을 때. 왜냐면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얘랑 대체될 수 있지 않나? 얘랑 같은 말 아닌가? 라고 해석해야 돼. 그게 훨씬 어려워. 50%짜리 선택지는 시간을 투자해서 해석해서 조건 찾아내서 따지는 연습을 하면 입초 안에 풀 여지가 있는데 이 0%짜리는 상황에 따라서 30초를 써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다 매몰 비용이 돼요. 수능 국어에서 대박이 나는 요인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나만의 독해법을 꾸준히 검증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선택지들을 봤을 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고 애매한 선택지를 보류한 다음에 확실한 선택지를 찍고 남는 시간에 그 애매한 선택지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멘탈 관리도 되고요. 시간 운용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0%짜리 선택지를 보류했는데 다른 선택지에 0%나 아니면 좀 어려운 50%가 들어가 있어서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 찍어야죠. 그 문제는 시간을 써서 맞춰도 손해라니까? 그 문제 하나에 3분 써서 2분 써서 맞춰봤자 손해야. 뒤에 있는 쉬운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뒤에 있는 보통 난이도 한 문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푸는 순간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되게 낮아져요. 그 정도 시간을 썼으면 이미 못 풀 확률이 되게 높아. 그 정도 시간을 썼으면 이미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0%짜리 유형은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유독 이런 0% 선택지 만났을 때 변형된 정보를 자기가 빨리 찾아내는 그런 변종 학생이 아니면 보류하세요. 절대 다수의 제 구독자분들은 재능이 막 뛰어나진 않고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0%짜리 선택지가 나왔다고 생각할 때마다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한 시험에 5개 이하라고. 어려운 선택지 나올 때마다 다 보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택지를 반으로 잘랐어. 근데 앞뒤가 다 지문이랑 달라. 앞뒤가 달라. 지문이랑. 그러면 보류. 근데 앞뒤 중에 지문이랑 동일한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풀어. 그렇게 해야 돼요. 85개라고 했죠. 85개의 선택지가 있으면 이 중에 60개에서 70개는 거의 한 60개겠죠? 이 중에 한 60개는 100%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근데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50% 나오고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0%짜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0%를 제대로 잘 판단하고 50%를 판단하는 판단 방법 제가 보여드린 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 연습하시고 0% 나왔을 때 보류한 다음에 얘네로 최대한 답 찾아서 찍어내는 거. 만약에 나머지 4개 다 따졌는데 그 안에 답이 없으면 그냥 0%짜리 선택지 찍고 넘기는 거. 보류하는 거. 별표는 이럴 때 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별표 치는 게 아니고 별표 치는 것도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0%짜리 선택지 나올 때마다 별표 다 치세요. 제가 고해 성사를 하면 제가 2018학년도 수능을 쳤거든요. 재수할 때. 근데 2018학년도 수능에 0%짜리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50% 아니면 100%예요. 그래서 그 해 수능 컷이 지금보다 좀 높은 94예요. 1컷이. 근데 2019학년도 수능이 1컷이 10점이 내려갔죠. 그게 왜일 것 같아요? 50%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0%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저는 이거 말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문이 유독 어려워졌다? 절대 아닙니다. 2019학년도 수능 중에서 지문이 2017, 2018 그 이전에 뭐 2016, 2015 이때 기준 5개년보다 유독 어려운 지문이 어디 있어요? 가능세계? 가능세계가 화인포포만큼 어렵나요?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유독 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우주론 지문? 지문 자체만 봤을 때는 미생물 지문이랑 난이도가 그냥 비슷합니다. 길이가 그냥 길어서 그렇지. 그냥 문제랑 선택지가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할게요. 지문의 말을 선택지로 구현하는 경우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문에 있는 말을 선택지로 100% 구현하는 경우가 있고 절반만 구현하는 50%짜리가 있고 아예 다른 말을 쓰는 0%짜리 경우가 있습니다. 100%짜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50%짜리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0%가 나올 때는 보류하세요. 보류하세요. 이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를 접근을 하시거나 연습을 하신 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7월, 8월 3달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